자, 오늘은 초등 영어 시작할 때 파닉스를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논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닉스를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모국어 습득 방식을 지향하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흔히 잠수내라고 하는 그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으로 원서 읽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파닉스를 하면 안 된다 라던가 파닉스를 하더라도 조금 나중에 한참 후에 해야 된다. 그 전에 진짜 모국어처럼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논리를 보면 원래 파닉스라는 교육 자체가 미국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국어를 많이 들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상태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자 교육으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파닉스가 이제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리딩이 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만큼 인풋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과정 없이 그냥 많은 인풋을 통해서 저절로 리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먼저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생입니다. 유아기 때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노출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뒤에 이제 아이가 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이제 문자 교육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에도 시작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원서를 가지고 가르쳐 보면 파닉스를 하지 않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파닉스를 왜 하지 마라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한글도 문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고 한글로 책을 읽고 한글로 어떤 것을 읽어서 혼자서 이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도 그렇게 지도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파닉스를 한다고 해서 어떤 리스닝이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할 때 충분히 노출을 해주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닉스라는 것이 이제 알파벳의 음가를 익혀서 그 음가를 블렌딩해서 단어를 읽어 나가는 그러니까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 읽기에 아주 큰 힘을 주는 것이 파닉스입니다. 파닉스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리딩이 저절로 깨쳐지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인풋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모험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유아기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인풋을 들이부은 다음에 파닉스로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리딩을 끌고 나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옆에 친구들이 읽는 친구들이 많고 뭐 영어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의 어떤 격차가 이미 심해져 있는 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빨리 배워서 빨리 리딩을 들어가는 게 아이들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훨씬 자신감을 주고 훨씬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엄마표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아이와 함께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엄마표 영어를 하기가 꾸준히 유지하기가 힘든 것 중에 아마 가장 큰 것이 옆집 아이, 옆집 아이입니다. 옆집 아이의 성취와 그런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죠. 네, 그래서 엄마표를 중단을 하고 학원을 보내거나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그냥 노출만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몇 년, 뭐 2, 3년 이렇게 진짜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2, 3년 동안 아웃풋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인풋만 오롯이 할 수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엄마표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저는 파닉스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해서 아이가 빠르게 읽기에 들어가면 혼자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진다는 말은 아이들은 언어를 약간 나는 영어를 몰라, 나는 영어를 알아 라고 구분을 하는 걸
읽는 것과 읽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영어를 이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 영어 알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도 파닉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의 성취와 몰입감, 자신감을 위해서 아이에게도 좋고, 그리고 불안감을 잠재우고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가지면서 이제 엄마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한테도 좋은 방식이 파닉스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파닉스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1년씩 이렇게 파닉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엄마표로 할 경우는 학원보다는 저는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한 4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 5개월 안에는 파닉스 과정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닉스 법칙만을 가지고 티칭, 이건 이거야 라고 그 단어에 너무 몰입을 하시거나 그 법칙에 너무 몰입을 하시지 말고, 파닉스가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실제로 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장 리딩이 되는지를 항상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행을 위해서는 쉬운 책 다독, 굉장히 쉽고 패턴처럼 생긴 이런 책들, 쉬운 책들의 다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의 다독과 함께 파닉스가 진행이 돼서 아이가 못 읽는, 까막눈이죠. 못 읽는 상태에서 읽는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파닉스를 진행을 하신다면 파닉스는 절대로 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15년간 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파닉스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귀가 다치거나 파닉스를 했다고 해서 어떤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을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기 말고요, 초등일 경우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방식이 파닉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파닉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있습니다. 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이야. 그게 초등 영어에서 파닉스가 아닐까. 파닉스를 안 했는데도 우리 애는 읽어. 그런 자존심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영어 엄마표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파닉스 병행하셔가지고 원서 읽기 제대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